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맨드라미 꽃차예요. 요즘 한창 제철이라서 제가 이 꽃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 먼저 그 맨드라미에 대한 그 이론적인 공부부터 조금 해보고 그리고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맨드라미는 개관화라고 하는 그 생략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드라미는 옛날부터 음식에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또 약재로도 써왔던 그런 꽃 중에 하나죠. 주 약재가 뭐냐고 하면 청상자라고 해서 이 꽃 속에 들어있는 씨가 약으로 쓰였던 거예요. 간 디톡스, 간의 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세를 다스리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맨드라미를 가지고 꽃차를 만들어서 아주 수색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셔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개관화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닭뼈슬을 닮았다라고 해서 개관화라고 이렇게 생략명이 지어졌어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늦은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고요. 사진에 들어와 있는 이 맨드라미는 개맨드라미, 그러니까 야생의 맨드라미예요. 원래 이 야생의 맨드라미를 가지고 약재로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토종 맨드라미고요. 근데 요즘은 맨드라미가 굉장히 모양도 커졌고 또 색깔도 아주 다양해졌죠. 그래서 맨드라미 모양을 한번 보실게요. 이 맨드라미가 노랑 색깔도 있어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색깔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빨강색, 분홍색, 뭐 아주 자주 빛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색들을 가지고 이제 그 차를 만들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한 것도 있고 뾰족뾰족한 것도 있죠. 그래서 뾰족뾰족한 요런 것들이 토종 맨드라미고요. 요런 그 맨드라미를 이용해서 차를 여러분들이 덮어서 복용을 하시면 간에 아주 좋은 제가 이제 맨드라미 대표 이러면 간화를 다스리는 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이 꽃차를 하시는 분들이 꽃을 대할 때는 꽃 본초에 대한 어떤 기원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대하시면 훨씬 다루기가 쉬워요. 본초 뿌리를 보면 기원은 비름과의 한해살이 식물이에요. 맨드라미는 여러분들 비름과라고 하면 아시죠? 비름나물 예전에 우리 많이 해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과의 한해살이 식물이고요. 주로 재배는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모종 파는 데 가시면 모종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심기 좋고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꽃 속에 보면 씨앗이 막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 마당에 뿌리셔도 또 다음에 꽃이 자라죠. 맨드라미의 이용 부위는 꽃, 씨, 잎, 줄기 이렇게 전초를 뿌리만 빼고는 거의 전초를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음식에 많이 활용을 했었던 그런 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씨는 이제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재로 썼고요. 잎은 또 이렇게 나물로 해서 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맨드라미에 따라서 잎에서 맨드라미처럼 이렇게 분홍빛 그런 수색이 나오는 그런 잎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를 덮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줄기까지 차를 덮고 나물로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이용 부위가 꽃, 씨, 잎, 줄기라는 거. 자, 이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풀면 항상 이렇게 성미를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성미라는 것은 쉽게 오이, 돼지고기 이런 음식에도 성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질이다. 찬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에 왜 여러분들 바닷가 갔다 오면은 오이팩 하시잖아요. 그 화상을 두고 빼주는 그런 아주 찬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래서 음식에도 식물에도 다 이런 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드라미에도 그 성미가 있는데 차고 쓰다라는 그런 성미를 갖고 있어요. 약간 찬성질이기 때문에 몸을 조금 시원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속이 냉하신 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 또 굉장히 속이 뜨겁고 더우신 분들은 이렇게 차를 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쓴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신맛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 쓴맛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빼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간에 우리가 화로 간화, 여러분들 눈이 굉장히 충혈되고 안 좋을 때 보면 간에서 이상이 생겨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에 열이 많이 차였을 때 눈이 충혈되고 이래요. 그래서 간의 화를 빼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생략명은 제가 개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청상자라는 것은 씨, 이게 풀어보면 청색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씨다,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이게 맨드라미 씨, 여러분들 그 받은 꽃 중에 이렇게 맨드라미 씨 한번 털어보세요. 굉장히 작거든요. 그 씨가 들어있는 거를 푸른 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청상자라는 그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귀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뭐 잘 쓰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치료를 하러 가는 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경, 대장경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제 뭐 한의학적으로 쓰는 용어들인데, 꽃이 주로 이제 한의학적인 어떤 약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꽃차를 지도를 하면서 한의학적인 것과 많이 접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간과 대장 이런 쪽에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효능 같은 경우는 나 혈압이 높은데, 아니면 뭐 당뇨가 심한데 이럴 때 무슨 차를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차를 마셔서 뭘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은 제가 그렇게 권장을 하지는 않고요. 단지 원래부터 동의보감이나 뭐 이런 데 가지고 있던 그런 효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화, 심혈관, 지사, 지혈. 그래서 지혈 작용도 있고, 굉장히 설사를 심하게 할 때 이럴 때도 이 차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꽃을 뭐 무조건 어떤 꽃이든 다 차를 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꽃이 사실은 뭐 몇 가지 안 되죠. 그런 꽃들을 가지고 차를 만드셔야 하고요. 이 맨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개맨드라미를 이제 주로 쓰면 좋은데, 지금은 이 개맨드라미가 조금 이제 많이 재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농장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꽃들이 제가 어제 보내드린 이제 이렇게 큼직한 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개맨드라미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약성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장복하지 않는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막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약간의 터울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는 우리가 커피를 매일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잔, 두 잔 정도의 차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어떤 문헌의 기록들도 여러분들이 이 차를 음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문헌의 기록들을 좀 뽑아 와봤어요. 이제 동의보감에는 보면 성질은 차고 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충 역할을 한다. 삼충을 죽이고 악창을 낫게 한다. 귀와 눈을 밝게 하고 감기를 진정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동의보감에 있어요. 그리고 증류본초 이런 이제 고서에도 보면 청상자는 간의 열독으로 인한 눈의 충혈을 치료한다, 나와 있죠. 간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면 피부병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요. 눈에 치명적으로 이런 이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간의 열독을 치료해서 또 간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뭐 꽃차도 이렇게 먹을 때 그냥 꽃차하고 먹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을 아시고 차를 드시면 차가 더 귀하고 또 내 몸에 흡수가 또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드라미의 특성을 보시면 성분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맨드라미에도 뭐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철분,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쭉쭉 있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맨드라미의 특징을 보시면 개맨드라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개관이라고 해서 약성이 좋다. 이 개관화인데 개관화 중에서도 야개관,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꽃들이 이제 또 특히나 약성이 좋다. 자, 맨드라미는 식용, 약용, 관상용 이렇게 재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즌부터 요즘은 사실 꽃이 그렇게 뭐 철이 없어요. 포트에 이렇게 모종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철의 꽃들이 뭐든지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늦은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니까 요 시즌에 차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씨를 볶아서 약용을 하는데요. 씨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셨지만 굉장히 잘죠. 엄청 자라요. 그래서 씨 다루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기들이 만지지 않게 조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볶아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물 끓여 먹는 우리 예전에 보리 볶아서 보리 오차 하듯이 그렇게 이제 물로 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꽃을 그래 음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주로 식염료, 밀가루 반죽에 뭐 물을 들인다든지 그다음에 물김치 담을 때 약간의 그 분홍 톤의 핑크 톤의 그런 빛깔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했고요. 또 그 한 가지 예전 고서에 보면 잡채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잡채하시면 당면으로 막 잡채 만든 거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옛날 전통의 잡채는요, 궁중에서 먹던 잡채는 당면이 없어요. 당면 안 들어가고요. 그냥 야채만 이렇게 채를 쳐서 볶아서 거기다가 녹말을 풀어가지고 맨드라미 물을 우려서 그 녹말에다가 맨드라미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잡채를 이렇게 버무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전통 잡채인데요. 그때 또 맨드라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맨드라미 꽃은 아주 옛날부터 이런 음식에 많이 써왔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궁중 음식을 하셨는데 맨드라미를 가지고 음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색깔이 예뻐서 음식도 한 맛이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꽃을 많이 이용했다. 그다음에 민간요법으로는 이제 지사제로 많이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사, 지혈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써왔고요. 아주 어릴 때는 잎을 나물로 이제 해서 먹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또 잎을 따다가 할머니가 하실 때 물김치 담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좋은 야채도 많이 나오고 열대에서 들어오는 과일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좋으신 분들은 옛날 것들을 다시 찾거든요. 이거는 물론 음식도 되지만 약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용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꽃은 이제 차, 음식, 또 음료, 우리가 이제 이 맨드라미 꽃을 가지고 꽃 음료도 만들어요. 레몬이나 설탕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색깔이 아름답고 여름에 시원하게 그 얼음 띄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좋아요. 근데 이 꽃 음료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그 레시피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줄기도 역시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 차 다 한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아주 넓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